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중요한 지지선과 모멘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떨어지는 마켓에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투자하기 좋은 지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나 점점 저평가되어서 눈여겨 보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줌 미팅 때 나눈 주식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디스크레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마켓에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도 마켓이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멤버분들과는 그 당시 상황을 잘 활용해서 다 함께 큰 수익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처럼 크게 떨어지는 마켓을 겁내하기보다는 잘 활용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고 200 SMA, 300 SMA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반등을 했다가 이 RSI가 여기 보시면 2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이 200 SMA까지 정확히 올라왔죠. 200 SMA에서 지금 다시 리젝을 당하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 보시면 300 SMA랑 9 SMA랑 이 20 SMA 이 세 개의 선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지점에 지금 테슬라 주식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해진 건 아니고 이 50 SMA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 200 SMA 밑으로 떨어지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며칠 있다가 분기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주식이 또 크게 움직이겠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이날 전까지 지금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날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고 들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팔란티어도 쭉 떨어지다가 제가 이 지점이 되게 강한 지지선이에요. 요 갭이 시작이 되고 요 고점들이 겹치는 요 지점 이게 한 84불 정도인데 요 지점 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요 지점 요 84불 85불 선상에 지금 머물러 있고 자세히 보시면 좀 복잡한데 요 9SMA 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요 20 SMA 위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 SMA랑 요 50 SMA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켓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면 팔란티어 같은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향세가 컨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게 컨펌이 된다면 이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 헤지 펀드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향 트렌드선이 지금 여기 일단 브레이크 되긴 했거든요. 이게 크게 브레이크아웃은 아닌데 일단 브레이크는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에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탄탄한 회사고 배당금도 꽤 주는 제약회사인데 이때 그 다이몬드 멤버분들하고 이때 요 300 SM에서 반등할 때 매수를 했다가 장기로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때 샀다가 일단 이때 팔고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다른 제가 원하는 주식들을 샀는데 지금 이게 좀 많이 떨어져서 요 200 SMA, 300 SMA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RSI가 지금 2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날 다이몬드 멤버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요 위클리를 보시면 요 볼린저 밴드 요 하단 부분 한 160불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조금 더 매수를 다시 할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 1순위에 두고 있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에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보시면 앱이 지금 4P 레이쇼가 12예요. 12.54인데 되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매수하고 들고 있으셔도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재투자가 일어날 거고 눈여겨볼 만한 회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회사고 지금 많이 떨어졌죠. RSI가 17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 사실 UPS가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P 레이쇼가 14네요. 14고 4P 레이쇼가 11이에요. 11. 하여튼 UPS도 탄탄한 회사고 이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도 뭐 망할 가능성은 적고 위클리로 보셔도 지금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밑으로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몬드 멤버분들한테 이날 이 RSI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트레이드 목적으로 저는 이제 뭐 좀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뭐
되게 나쁘지 않은 지점에 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UPS도 저는 지금 좀 와칭 리스트에 놓고 차트를 보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이 당시에 이때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매수를 했었죠. 450불 때.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비자 때도 그렇고 구글 때도 그렇고 이 DOJ라는 데에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매수하면 돼요. 이 DOJ, Department of Justice라는 기관인데 이분들은 그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꾸 수사를 한다, 뭐 한다, 자꾸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요. 이 탄탄한 회사들이.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매번 매수를 해서 한 번도 수익을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결국 회복을 하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매수하고 뭐 그때 사실 콜옵션도 샀는데 이렇게 쭉 오르다가 결국에는 지금 회복을 했죠. 지금 300 SMA 뚫고 200 SMA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요 9 SMA가 요 200 SMA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탄한 회사가 정말 회사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어떤 뉴스 때문에 크게 떨어졌을 때는 그걸 겁내고 팔지 말고 이 떨어진 이유가 이 회사 자체의 어떤 모델이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 판단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기회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DOJ라는 애들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하지? 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결국 이때 저희가 매수했는데 지금 회복을 꽤 많이 했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알보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그 트레이드를 했던 주식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를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런 그 패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bollinger 밴드 밖으로 너무 떨어지고 물론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 RSI가 10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이게 파산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나친 매도가 일어나면 헤지 펀드들이 이거는 9SMA까지는 무조건 거의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뭐 20SMA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제 단타를 하신다면 9SMA까지만 생각하셔도 하여튼 이런 패턴은 정말 자주 일어나지 않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때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한테 나눠서 단타를 한다. 사실 하루 사고 팔려고 했는데 조금 더 들고 있다가 결국 팔긴 했는데 요런 패턴들이 나타나면 좀 눈여겨 보시면 단기간 안에 재미를 좀 볼 수 있죠. 요 러셀 2000 이게 이제 소형주 인덱스인데 소형주 인덱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RSI도 20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이거 되게 좋은 사인이에요. 뭐 위로 가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지만 근데 러셀 2000이 위클리를 줌아웃해서 보시면 지금 300 SMA 밑으로 떨어졌는데 300 SMA 밑으로 떨어졌지만 모든지 밴드 밖으로 떨어졌고 RSI도 위클리로 지금 27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 2022년도에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지만 요 300 SMA를 버티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이건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는 좀 예외긴 하고 근데 보통 크게 떨어지면 리세션이 아니면 요 300 SMA, 200 SMA 선상을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러셀 2000이 지금 또 다시 요 300 SMA까지 떨어졌고 RSI가 또 이렇게 28, 7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보너지 밴드 보이시죠? 이 레인지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소형주들도 조금씩 좀 지켜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관세로. 근데 마켓이 다시 회복을 한다면 소형주들도 크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 저는 이제 소형주는 딱 이 두 개 주식만 보고 있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200 SMA랑 300 SMA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날 매수를 하려고 그 세팅을 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 요 저점까지 세팅을 했었는데 떨어지지 못해서 매수는 못했지만 어쨌건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소형주 중에 하나가 이제 소파이예요. 그래서 소파이도 보고 있고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중요한 요 300 SMA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형주 인덱스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데다가 요 위클리로도 요 200 SMA를 지금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이 풋옵션을 샀죠. 풋옵션 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알리바바가 이렇게 이 갭을 보이면서 올라가면 이건 이게 모래성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듬성듬성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모든지 밴드 밖으로 벗어나고 이렇게 듬성듬성 갭이 있을 정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주식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이프 때문에 올라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00 SMA나 요 갭이 생기는 지점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풋옵션 얘기를 했었었고, 이때도 200 SMA에서 반등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촘촘하고, 9 SMA에서 반등할 때까지 좋았는데, 이때부터 불안했죠.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크게 벗어났을 때,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이때. 풋옵션을 매수하고, 제가 일단은 이 50 SMA랑 제가 이 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갭이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 200 SMA를 여기까지 쭉 떨어졌다가 이게 듬성듬성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에요. 근데 쭉 떨어졌다가 이 200 SMA 닫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RSI도 지금 25까지 떨어져서 제가 이날 이제 다이몬드 멤버분들한테 저는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 주식은 지금 제가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지만 트레이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점 200 SMA 닫고 RSI가 이 지점까지 내려왔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이게 9 SMA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볼만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